아세요? 대부분의 우리는 70세를 지나면 정체되지만 아주 소수는 여전히 컨디션을 유지하며 배우고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분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그저 몇 가지 기본적인 초능력을 잘 지켜왔을 뿐이고 덕분에 더 오래 빛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70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이 8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각각이 당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는 증거거든요. 아직 모두 다 해보지 못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충분히 연습하고 개선해서 당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이 궁금하죠? 혈액 검사나 비싼 기계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바닥만 조금 비어 있으면 돼요. 손도, 무릎도, 의자도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 하나로 근력, 균형, 골반 유연성, 공간 감각, 신경 기능까지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하다면 바로 알 수 있죠. 혹시 시도해 보셨나요?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짚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명이 5배나 더 길다고 해요. 왜 이 간단한 운동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중력을 거슬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부터 정신적 안정감, 균형 유지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신경계 전체의 탄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뇌가 나는 여전히 할 수 있어, 안정적이야, 안전해라는 신호를 받으면 몸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부엌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일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위험이니까요. 반가운 소식은 당신이 이미 60대 이상이라 해도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을 충분히 다시 기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스스로 일어서기 여정을 시작하려면 작아도 의미 있는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매트나 쿠션을 엉덩이 아래에 깔고 몇 분간 바닥에 앉아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다리를 꼬아보고 체중을 이동시키며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받침으로 삼아도 좋아요. 익숙해지면 손의 도움을 조금씩 줄여가면 됩니다. 앉는데 익숙해지면 가볍게 스쿼트 자세를 연습한 뒤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에 도전해보세요. 하루 2-3분, 주중에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씻고, 물건을 집으며, 손주와 놀고, 장바구니를 차에서 부엌까지 자신있게 옮길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뇌가 나는 괜찮아, 여전히 든든해 라고 기록하며 호르몬 균형과 감정 조절, 균형 유지 시스템을 전부 깨워줄 테니까요. 넘어질까 봐 두려워 움직이지 않아 더 약해져 다시 넘어져라는 악순환을 끊고 힘과 우아함, 자신감으로 노년을 진정으로 주도하세요. 지금 당장 바닥에 앉았다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알고 계셨나요? 손을 꽉 쥐는 작은 동작 하나인 악력이 건강을 알리는 강력한 벨이자 혈압주 콜레스테롤 체중보다 오히려 더 일찍 사망 위험을 예측해준다는 사실을요. 랜싯, 노인학 저널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화 연구소들이 이 점을 연달아 확인했습니다. 악력이 좋다는 건 곧 당신의 신경이 똘똘 뭉쳐 있고
근육이 리듬감 있게 반응하며 뼈가 튼튼하고 심혈관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손을 잘 쓰지 않아 악력이 약해지면 몸은 조용히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며 균형 감각이 흔들리고 자신감까지 서서히 잃게 되죠. 병뚜껑을 따는 것도 머뭇거리고 장바구니를 들기조차 꺼려지고 심지어 가장 사소한 일에도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주변 세계가 갑자기 좁아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손이 게을러져서인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70대 후 80대라도 손 근육을 부드럽고 꾸준하며 의도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장바구니를 스스로 들어 올려보세요. 아프지 않고 차에서 부엌까지 떨림 없이 옮길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관절이 잘 맞물리고 뼈가 무게를 효과적으로 견디며 신경이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이는 오히려 당신의 손을 깨워줄 알람일 뿐이니까요. 악력 운동을 시작하면 뇌가 몸과 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좋은 노년층은 기억력도 뛰어나고 반응 속도도 빠르며 인지 기능 저하 징후가 적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덤벨이나 고무공 같은 물건을 쥘 때마다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보내고 혈관은 더 잘 이완 수축하며 심박은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이뤄지니 고령자에게도 참 좋은 운동이죠. 몇 가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가볍게 매달리기, 작은 덤벨 들고 있기, 고무공을 10백/이 쌓인 20초간 꽉 쥐기, 근육과 순환계의 깊은 지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손에 투자하면 유연함과 자신감을 지킬 뿐 아니라 심장, 신경, 뇌 건강까지 함께 돌볼 수 있어요. 당신의 손이 온몸의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게 해보세요. 매일 이렇게 손을 워밍업 해보세요. 먼저 500g, 1kg 정도의 가벼운 덤벨을 잡고 손목을 곧게 편 채로 천천히 위아래로 10-15회 들어 올립니다. 다음에는 적당한 무게의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집안을 50분간 걸으며 발걸음을 단단히 디디고 깊게 호흡하세요. TV를 볼 때는 핸드그립을 손바닥에 끼우고 10초간 힘껏 쥐었다 풀기를 5-8회 반복해 보세요. 집에 철봉이 있다면 발끝은 바닥에 닿은 채로 가볍게 10백/이 쌓인 20초 매달려 척추를 늘려주고 팔 근육을 활성화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은 손가락, 전완, 손목 근육을 되살릴 뿐 아니라 뇌에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관절은 유연해지며 자세는 더욱 안정되어 양념병을 여는 일부터 손줄을 안거나 장바구니, 여행 가방을 드는 일까지 모든 순간에 자신감이 돌아올 거예요. 하루 10백/이 쌓인 15분만 투자해도 자립심과 건강,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맡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칠 수 있나요? 기억력은 우리에게 가장 신성한 것이에요. 단순히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거나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애정, 추억, 기쁨과 슬픔 같은 인생의 이야기를 모두 간직하게 해주죠. 만약 70대나 8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나이 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가장 핵심을 지켜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거나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는 일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경고 신호일 뿐 결코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알고 있다거나 대화를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가거나 친숙한 얼굴을 떠올리거나 사야 할 약봉지를 기억해내는 일 모두가 뇌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은 운이 좋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마음을 늘 신선하게 유지해 온 여정의 결과이죠. 인지 건강은 뇌뿐 아니라 전체 신경계, 장, 그리고 매일 지키거나 잊어버리는 사소한 습관에도 달려 있어요. 뇌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작아지는 저장 상자가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기억도 멈추고 질문을 멈추면 이해하려는 열망을 잃으며 읽기와 탐구를 멈추면 신경 연결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보세요. 여전히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고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와 함께 그 말을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라는 증거를, 여전히 소속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그리고 여전히 활기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물을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세요. 기억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특별한 흔적이자 소중히 지키고 가꿔야 할 걸작이니까요. 기억이 흐려지면 이름이나 이야기를 잊는 것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물러서게 됩니다. 목소리는 잦아들고 기쁨은 엷어지며 의욕은 사라지죠. 그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어떤 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립입니다. 내일을 뇌를 깨우고 단련하는 놀이터라 생각해 보세요.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나만의 방식으로 외워보세요. 머릿속 작은 이야기나 재미있는 이미지에 연결하면 뇌가 활발히 움직이며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일기를 쓰면 추억을 남길 뿐 아니라 언어와 운동 영역이 동시에 자극되어 타자보다 훨씬 깊이 새겨져요. 주방에서는 용기를 내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직감과 감각으로 양념을 조절하면서 계획력과 기억력이 함께 깨어납니다. 동시에 매일 10백슬렛이 쌓인 15분 빠르게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덤벨 운동을 섞어주세요. 심장이 힘차게 뛰면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도달해 맑은 정신과 창의력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놓치지 마세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달콤한 추억을 들려주거나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뇌는 말하고 듣고 반응하며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명상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평온한 시를 읽으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뇌는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쉬는 동안에도 휴식과 감동을 얻습니다. 70대, 8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도 뇌는 사용을 멈추면 비로소 늙어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눈 뜨는 그 순간을 또 한 번의 맑고 활기찬 발견의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몸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의 증거로 받아들여 보세요. 15분 동안 멈추지 않고 빠르게 걷는다는 것,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숨을 고르러 멈추지 않고 관절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당신과 온 세상에 몸속 모든 기관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해 온몸의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고 배는 활짝 열려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혈관은 적절한 타이밍에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 순환을 돕습니다. 근육과 관절은 유연하게 협응해 매걸음을 부드럽게 지탱하고 뇌는 조용히 방향을 계산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요.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교향곡의 완벽한 연주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해야만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야말로 진정 소중합니다. 당신의 나이대에서는 손잡이를 짚지 않고도 넘어질까 불안해하거나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이죠. 매번 집을 나서며 문을 스스로 닫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독립적이며 여전히 삶을 즐기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메달을 주지는 않지만 당신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와 가슴 속의 따뜻함이야말로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 유연함과 지구력, 균형감은 단지 다리를 든든히 지탱할 뿐 아니라 정신의 맑음도 지켜줍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신경을 깨워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든 익숙한 공원을 거닐 때든 그 발걸음이 당신의 건강과 기쁨,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찬란한 장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 아침마다 걸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고 엉덩이가 따끔거리거나 무릎이 붓고 허리가 뻣뻣해지거나 숨이 가빠진다면 그저 나이 탓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사실 당신의 몸이 여기를 돌봐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관절염일 수도 있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거나 잘못된 자세 때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얕은 호흡이나 마음의 피로가 원인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나쁜 선택은 그 통증이 영원히 따라다닐 거라고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씩씩하게 욕실로 걸어가고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정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독립을 지키는 행위예요. 하지만 하루만 통증을 이유로 움직임을 멈추면 곧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고 약속을 거절하며 계단을 피하고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은 당신이 나이 들어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발걸음을 내디딜 기회를 스스로 제한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걷기 자체가 최고의 약입니다. 통증을 느끼면 그 부위를 돌봐야 할 곳으로 인식할 수 있죠. 엉덩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무릎 물리치료를 받거나 몇 분간 깊게 호흡해 폐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계획적으로 부드러운 리듬으로 걷기를 꾸준히 이어가면 통증은 가라앉고 균형이 회복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소화 기능이 좋아지며 기분도 한층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 매 걸음은 몸속 모든 기관에게 함께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엉덩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리고 무릎은 몸을 밀어 올리기 위해 부드럽게 굽혀지며 척추는 유연하게 움직이며 당신을 지탱하고 심장은 활기차게 온몸에 혈액을 보내줍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의 길을 기울여 보세요. 몇 년 전보다 느려졌을지라도 그 걸음마다 자유와 도전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조심스레 내디디는 한 걸음마다 당신의 몸에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해.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저 걸음을 이어가는 것만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씩, 매일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움직임 속에서 자신감과 기쁨을 되찾게 될 거예요. 속도에 얽매이지 말고 일정한 리듬의 걸음을 즐기세요.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여유롭게, 숨은 깊이 들이마시고 심장은 걸음마다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치유의 시간입니다. 체육관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운동화를 신고 나서며 스스로에게 나는 걸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면 됩니다. 오늘 15분을 채 못 걷더라도 괜찮아요. 5분, 그 다음에 7분, 매주 조금씩 늘려보세요.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걱정이 잦아들고 긴장이 사라질 거예요. 그 걸음걸이는 다리를 뻗어줄 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넓혀주며 시간에 빼앗겼던 힘과 자유를 되찾아 줍니다. 이미 매일 15분씩 걸어온 습관이 있다면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건 값비싼 선물이자 당신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니까요. 안락함이 동기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경로를 바꿔보거나 작은 언덕을 추가하거나 친구와 함께 넓은 하늘 아래를 걸어보세요. 통증 없이 15분을 걷는다면 미래도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걸음들을 당신의 끈기와 비범함,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한 다짐의 증거로 여기세요. 긴 하루가 지나고 밤이 찾아오면 당신은 아략 없이도 단잠에 빠져들어 깨어날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꿈에 시달리거나 아침에 어지럽게 일어나는 일도 없지요. 그건 조용하지만 강력한 숨겨진 초능력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며 호흡마다 깊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능력이니까요. 70대 이후 많은 이가 약에 의존하거나 자주 깨며 잠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연스러운 잠으로 휴식 이상의 것을 얻고 있습니다. 세포를 되살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매일 밤 평온의 리듬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가졌다는 사실을 자랑하세요. 한밤의 고요한 잠자리가 당신의 건강과 영혼, 그리고 매일의 에너지를 키우는 원천이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수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신경은 예민해지며 만성 통증이 찾아오고 미묘한 염증이 온몸을 스칠 수 있지요. 이 수많은 순간 중 오직 밤만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깊이 잠들었을 때에만 가능해요. 느린 파동의 수면 단계에서 뇌는 쓸모없는 찌꺼기를 치우고 근육을 재생하며 면역 체계를 강력히 재가동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은 깊은 잠을 누리지 못하고 2시간마다 깨거나 천장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수면제를 써서라도 잠에 들지만 그건 회복이 없는 무의식일 뿐이죠. 이런 중요한 회복의 단계가 사라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떨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지며 명석함마저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약이나 특별한 기기 없이도 매일 밤 600/ 쌓인 8시간의 깊은 잠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말 기쁜 일이에요. 당신의 몸이 아직도 내면의 생체 시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언제 꺼져야 하고 언제 다시 켜져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 얕은 잠, 깊은 잠, REM 수면 단계를 차례로 거쳐 아침에는 맑고 에너지 가득한 정신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이런 양질의 수면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와도 같아요.
뇌는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과 혈당 불균형을 일으키기 쉬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조절하며 세포 재생과 뼈 강화, 면역력 회복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감정의 회복이에요. 충분히 깊이 잘 때 아침에 깨어나는 당신은 한층 차분하고 명료하며 변화나 상실, 육체적 도전에 맞설 힘도 더 커집니다. 그저 쉬는 것을 넘어 매일 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거나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를 해 뜨는 순간부터 밤이 찾아오기까지의 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오르면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1500슬래시 쌓인 30분 정도 쐬세요. 자연광이 당신의 생체 시계를 설정해 주어 이제 깨어날 시간임을 몸에 알려줍니다. 낮 동안에는 집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몇 분간 해주면 쌓인 코르티솔이 배출되어 밤이 되면 멜라토닌 깊은 잠으로 이끄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식사에서는 오후 3시 이후 설탕과 카페인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며 아침이나 자기 전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을 섭취해 근육 이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는 자신만의 고요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동안의 생각이나 걱정을 3가지 정도 종이에 적어 내려놓고 펜을 내려놓은 뒤 천천히 깊은 호흡을 몇 차례 하고 스마트폰과 TV 화면은 최소 1시간 전에 꺼두세요. 대신 짧은 기도나 명상, 잔잔한 음악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신경계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내려놓아도 돼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면 수면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대하는 손님처럼 편안히 찾아옵니다. 매일 밤 충분한 휴식은 세포 재생과 호르몬 균형, 베타아밀로이드 제거는 물론 감정 회복과 기억력 강화, 뼈와 관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러니 늦은 스마트폰 스크린이나 커피 한 잔,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수면을 포기하지 마세요. 70대에도 편안한 잠을 자면 75세에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 80대에도 명석함을 유지하며 85세에도 여유롭게 90세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 이제 편히 쉬어도 돼라고 몸에 속삭여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은 억지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대하는 손님이 됩니다.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세포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균형 있게 조절하며 베이터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뿐 아니라 감정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 늦은 시간 스마트폰 화면이나 커피 한 잔,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수면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이 70살에도 편안히 잘 수 있다면 75살에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 80살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85살에도 여유롭고 90살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 충분히 안전해 쉴 시간이야 라고 몸에 속삭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쪽 다리로 10초 동안 서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동작이지만 전신 건강에 엄청난 이점을 선사합니다. 한쪽 다리의 균형을 잡으면 뇌는 근육과 관절, 신경계 사이를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공간 감각과 빠른 반사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켜요. 이 과정은 발목, 무릎, 골반 관절의 안정성을 키우고
대뇌 피질로 가는 혈류를 늘려 정신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매일 균형 감각을 단련하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데, 낙상은 70대 이상에서 중대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몇 분만 투자해 이 동작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은 관절을 강화하고 뇌를 보호하며 생의 어느 순간이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반사신경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은 특히 70대 이후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감정의 건강은 곧 육체의 건강이기 때문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를 거절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스트레스 부담을 덜어줍니다. 경계를 분명히 세우면 뇌는 염증과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코르티솔을 과잉 생산하지 않고 마음과 몸 모두 보살핌을 받게 되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대신 스스로 초대하지 않는 법을 압니다. 불필요한 회의는 거절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일은 줄이며 피로를 부르는 사교 모임에도 아니오를 말할 줄 알죠. 이것이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와 활동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해줍니다. 아니오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연습할수록 당신의 마음에는 감정적 방패가 쌓입니다. 소가리가 사라지고 수면의 질은 높아지며 면역력은 강화되어 만성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덕분에 당신의 결단력은 더욱 명확해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삶의 태도가 곧 수명을 연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은 끝없이 달려야 하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에는 예를, 불필요한 것에는 아니오를 균형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소중한 보석은 바로 끝없는 호기심이에요. 70대나 80대를 지나도 여전히 새 기술을 배우는 설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는 신기함,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짜릿함, 혹은 새로운 취미에 빠져드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펼칠 때마다, 온라인 강의를 클릭할 때마다, 붓을 들어 낯선 풍경을 그려볼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 가교를 만들어내며 유연성을 키우고 마음을 늘 젊고 생기 있게 지켜줍니다. 이 과정은 나이라는 숫자만으로 멈추지 않고 오직 당신이 호기심을 키우기를 멈출 때에만 멈춥니다. 매일 뇌에 새로운 정신적 양식을 제공할 때 몸 전체가 호응의 기억력이 증진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삶의 기쁨이 되살아나죠. 늘 호기심 많은 배우로 남아보세요. 그것이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온전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공유가 여러분의 수면, 건강, 그리고 마음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켜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유익한 지식과 실용적인 팁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믿고 맡겨주셨다는 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